커가면서 소음에 노출되고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노화가 되는 건데. 그런데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스로 난청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용 음향기기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그것이다. 이어폰 항상 끼고 있거든요. 외출할 때는 항상 끼죠. 웬만한 음악 소리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고종현 씨.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크게 드는 버릇 하니까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고종현 씨가 평소 듣던 음악 소리는 80데시벨 정도.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음악을 1시간 반 들려준 후 그 전의 청력 상태와 비교해 보았다. 왼쪽 귀의 청력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소음성 난청이 야기된다. 고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리가 점점 조금씩 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고음만 안 들릴 때는 본인이 눈치를 못 채는데 조금 진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리가 뭉뚱그려져 들리고 감이 멀어지고 전화를 들어도 조금씩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걸 느끼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울의 한 고등학교. 개인용 음향기기를 즐겨 듣는 우리 청소년들. 과연 이들의 청력엔 문제가 없는 걸까? 그중에서 몇 번 들리는지 들리기 시작. 제작팀은 소리 전문가 배명진 교수와 함께 고등학교 한 학급을 직접 방문,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고주파수 영역 청력 검사를 해봤다.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청력은 노화로 인해 연령별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 제한된다. 10대들은 18,000헤르츠 이상을 들을 수 있어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한 학급의 절반 가까이가 고음 영역의 청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총 9번의 이제 이런 소리 고주파음을 들려줬는데 그 중에서 7번 이상을 들으면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15세에서 20세가 되는데 이것은 즉 20에서 25세 이상을 나타내는 6번 또는 5번 듣는 사람들이 총 9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은 한 55%까지는 괜찮아도 45% 정도가 결국은 소음성 난청에 걸려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학생들 중에 MP3를 듣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최근 소음성 난청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개인용 음향기기 사용 실태를 조사해보았다. 모든 학생이 MP3를 가지고 있었고 1시간 이상 청취하는 아이들은 18명, 큰 소리로 듣는 아이들은 12명이나 됐다. 그중에서도 5명은 최대 음량으로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듣긴 했는데요. 고등학교 올라부터 좀 소리 좀 지하철 타다 보니까 소리를 키우게 돼가지고. 그러면 지하철 타면 더 크게 들어야지 이게 들려요? 네. 주변 소리가 너무 커서. 최근 한 병원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437명의 학생 중 60%가 하루 1시간 이상 음악을 들었고 시간이 늘어날수록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크기, 즉 역치가 커졌다. 또 1년 이상 음향기기를 사용한 학생이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역치도 커졌는데 특히 5년 이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음향기기 장치를 많이 사용한 분들이 5년 이상 사용한 청소년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고음에서 유의하게 청력이 나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즐겨 듣는 크기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평소 즐겨 듣는 음악 소리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소음 측정기에 기록된 결과는 놀라웠다. 청력에 치명적이라는 90에서 100데시벨 사이를 오갔다. 95데시벨만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천둥번개 소리를 귓구멍에다가 막 이어폰을 통해서 쌓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청세포가 살아있을래야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달팽이가 난의 유모세포들은 도입부의 고음부터 안쪽의 저음까지 다양한 음역의 소리를 받아들인다.
이때 강력한 힘을 가진 큰 소리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초입부의 유모세포부터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음에 의해 난청이 유발되는 경우 고음 영역부터 청력을 잃게 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난청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예, 제가 지금 목소리를 했는데 대부분 목소리 성분은 7,000Hz 이하에 있고요. 여기서는 소음성 난청을 측정하는 것은 이렇게 12,000Hz 이상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잘 듣는다고 해서 소음성 난청을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고음역에 그 난청이 오는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앞으로 진행되면은 본인이 저음역에도 난청이 온다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초신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소음성 난청은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100데시벨 이상 소리는 단 15분만 노출돼도 치명적 청력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의 문제보다는 미래의 문제입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20년, 30년 후에 장년이 됐을 때 상당 부분의 그 난청 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 난청 환자의 그 뭐라 그럴까 숫자의 증가는 이거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그 많은 환자들이 난청으로 고생하겠다는 그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예고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악성 베토벤, 운보 김기창, 그리고 헬렌 켈러. 이들의 공통점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들 모두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됐지만 난청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서러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를 선사합니다. 따라서 듣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공기처럼 항상 우리의 곁에 당연한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통째로 잃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소리를 잃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번 손상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청력. 이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귀에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